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애플이 내놓은 4인치 아이폰 SE가 큰 혁신은 없었지만 통신 보안 정책에 대해선 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캠퍼스 타운홀에서 4인치 아이폰 SE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SE에 대해서 4인치 아이폰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많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은 폰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이번 출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이폰 SE의 디자인은 전작격인 아이폰 5S와 유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 아이폰 6S급이라고 하는데요. 64비트 기반 A9 CPU를 사용을 했고요. 또 M9 모션 보조 프로세서도 적용이 돼서 CPU는 아이폰 6S와 동급이고 아이폰 5S 대비 2배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 1200만원 화소 아이사이트 카메라가 적용이 됐고요. 아이폰 6S 카메라의 특징적인 기능이었죠. 라이브 포토 역시 여전히 적용이 됐습니다. 네트워크도 아이폰 5S에 비해 50% 빠르고 와이파이 역시 3배 가까이 빨라졌다고 하니까요. 거의 비슷한 가격에 혹은 더 낮은 가격에 고성능의 아이폰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캐나다, 중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예약 가입이 오는 24일 시작이 됐고요. 판매 시작일은 30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SE 가격은 16GB 모델이 $399, 64GB 모델이 $499입니다. 한편 애플의 이번 발표 내용은 IT 제품 관련 전문 매체들이 몇 주 전부터 전했던 소문들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쇼다, 놀랍다라는 반응들을 얻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현재 혁신은 없었다 등등 실망을 표현하는 애플 팬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기는 한데요. 한편 팀쿡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SE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최근 FBI와 아이폰 보안 기능 해제 여부를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와 또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져야 할지 나라 전체로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팀쿡은 또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애플 기기의 수가 최근 10억 대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당신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하게 믿는다. 우리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이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고 싶다면 이번 아이폰 다시 한번 열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목 비례대표로 김종인, 박경미, 최운열, 김성수 후보 등 4명을 확정했습니다. 더민주는 21일 밤 8시 25분부터 약 7시간의 회의를 거쳐서 22일 새벽 3시 22분쯤 비례대표 승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셀프 공천이라는 반발에도 꼼수를 쓰지 않겠다며 강하게 벼터온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 2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해서 부적격 논란을 일으켰던 박경미, 최운열 등 전략공천 4명을 확정하게 됐는데요. 이들은 당선 안정권 번호를 받게 됐고 순번은 김종인 대표가 직접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더민주의 당원은 당대표는 후보자 좌우 당선 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에는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로 확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이에 ABC 군으로 분류된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 취약지역, 청년 당직자 등 4개 분야에서 각 1명씩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3번에는 노동 1순위 후보가, 15분에는 취약 순위 1순위 후보가 각각 배치가 되는데요.
중앙위원들은 이날 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목 전략 지명과 4개 분야 후보를 제외한 25명에 대한 순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의 경호팀은 플랫폼에 진입한 차량에서 내린 총리가 열차에 탈 때까지 시민들의 열차 탑승을 막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SNS 상에서 사진과 함께 과잉 경호다라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였습니다. 황 총리는 서울역을 출발하는 KTX 171편이 멈춰서 있는 플랫폼까지 검은색 에쿠스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이것들을 시민이 목격해서 사진을 찍고 이 사진들이 SNS상에서 21일과 22일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에 차량이 들어선 뒤에 경호팀 요원들은 한동안 열차에 타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다가가는 시민들을 제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황 총리는 곧바로 부산행 KTX 특실에 탑승을 해서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 내린 뒤에 총리 공관이 있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가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경우에는 경찰은 교통신호를 조작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교차로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의전 그리고 경호 조치를 하는 것이 통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타고 기차역 플랫폼까지 들어갔다는 것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시민들이 열차에 타는 것까지 막은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총리와 같은 열차에 탑승을 했다는 한 시민은 사람들까지 막을 정도로 급한 용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권위주의 시대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전 전문 한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서 기차역 플랫폼까지 관용차고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 산부 요인이 긴박하게 공항을 이용할 때는 활주로 안으로 차량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다라고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코레일 관계자는 총리 등의 경호, 의전은 보안을 지켜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역시 21일 오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등 이 세종시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날 한 총리가 국무총리 관용 차량을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해서 해당 열차를 이용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호 차원에 취해진 조치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플랫폼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질주를 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차 브라질 세아라주에 방문했던 40대 남성 엘모 씨가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엘 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엘 씨가 이 기간 지카 바이러스의 유일한 매개체인 흰줄 순모기에 물려서 감염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엘 씨는 브라질 방문 당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또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여러 가지 만방의 예방 노력을 하긴 했지만 결국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 씨는 증상이 발생한 뒤에 2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한 끝에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6일 미열과 근육통이 발생한 뒤에 의료기관을 찾았고 브라질 방문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증상이 아주 미약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일 얼굴과 몸통, 팔다리에 발진이 생기고 근육통이 심해서 의료기관을 찾은 21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검사에서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흰줄 순모기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겨울철이어서 이 국내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그동안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엘 씨를 인근 전남대병원의 1인실에 격리를 하고 역학조사관을 광양으로 급파해서 귀국 후의 동선과 출장 동행자에 대한 정보, 자세한 증상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순모기에 의해서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발열과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한 3일에서 7일 정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지난달 19일 중국인, 또 25일 일본인 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공포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전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본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 기피제와 밝은 색의 긴 옷을 준비하는 한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이나 모기장이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또 외출 때에는 긴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후에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두통 등의 의심 증상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고 해외 여행 이력을 의사에게 알려야 된다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가 1대1 트레이드를 실시했습니다. 넥센은 22일 오전 삼성으로부터 내야수 채태인을 받고 투수 김대우를 내주는 조건에 합의하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채태인은 통산 타율 3할 0푼 1리를 기록 중이고요. 정확성과 파워를 갖춘 리그 정상급 타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넥센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1루 수비가 가능한 베테랑 좌타 거포를 영입함으로써 팀 타선의 좌우 균형을 맞춰서 더욱더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넥센 유니폼을 입게 된 채태인은 오는 2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 경기가 펼쳐지는 고척 스카이돔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깜짝 트레이드는 아니었는데요. 올 시즌 초부터 야수는 물론이고 투수와 관련한 트레이드 루머가 꾸준히 돌았습니다. 또 그 대상은 결국 채태인이 됐다라는 건데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삼성 측은 팀 내 포지션 중복 문제 해결 그리고 투수 보강 차원에서 이번 트레이드에 나서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어서 영입한 김대우에 대해서는 언더핸드 유형의 투수인 김대우는 2011년 넥센 9라운드 지명 출신이다. 삼성 라이온즈는 김대우를 선발 그리고 롱 릴리프가 가능한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삼성의 설명처럼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의 주전급 선수가 현재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견수만 해도 박혜민과 배영섭이 있고 구자욱의 포지션 역시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투수력 보강 측면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윤성환과 안지만 등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김대우를 영입함으로써 불펜진을 보강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류중일 감독은 20일 LG와의 시범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류 감독은 채태인이 그동안 열심히 해줬는데 넥센에 가서 부상 없이 잘 해주길 바란다라고 자신의 느낌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대우는 가끔 선발로도 등판을 했지만 중간 개투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권호준, 신용훈, 심창민 모두 사이드암 투수인데 김대우는 언더핸드 투수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트레이드된 두 선수 앞으로 각자의 팀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올 시즌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대표직 사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김 대표의 사퇴 만류에 나섰다는 소문인데요.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창원 성산선거구 후보 야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다가 김 대표의 사퇴 고민 얘기를 전해 듣고 급겨 상경을 해서 김 대표의 구기동 자택으로 직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낮 1시 17분쯤 자택 앞에 도착한 문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저는 김 대표가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계속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혹시 이번 사태 때문에 많이 서운하셔서 다른 생각으로 하고 계신다면 제가 잘 말씀드려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려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서울로 올라와서 김 대표를 면담할 것으로 한다면서 김 대표가 이번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만큼 문 전 대표가 직접 만나면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 전 대표 측의 다른 인사는 김 대표의 사퇴설 때문에 상경을 고민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은 아니다. 이것 말고는 올라갈 이유가 없긴 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김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비례대표 공천 파문 등 당내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김 대표의 당무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비례 공천 과정에서 비례 2번을 달기 위해서 노욕을 부리고 있다라는 비판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 친노 진영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 측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전화통화로 오해가 풀리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직접 상경한 것 아닌가라면서 최종 회동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